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프리한 삶을 위한 공부 채널 프리한사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나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코나이의 사업 중 IC칩 결제카드 사업과 지역 카페 수수료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빌리티 사업과 알뜰폰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까지 살펴본 후 최종적인 투자 판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모빌리티 사업은 다시 택시 호출과 앱 미터기, 하이패스 칩, OTA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코나이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카카오 택시의 대항마로서 회자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택시 기사님들의 가입률을 봐도 전 지역 기준 80% 이상의 택시 기사님들이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호출률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활성화된 도시 기준의 침투율입니다. 결국엔 택시를 부르는 주체가 탑승객이고 탑승객 입장에서는 전환 비용에 해당하는 베네핏이 없다면 그동안 누렸던 편의성을 버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 수치가 미세하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카카오 택시의 점유율이 9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소비자의 효익을 증대시켜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렴한 택시 요금이 필요한데 일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카페 지원 예산은 올해 0원에서 가까스로 3천억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근본 정권에서는 지역 카페 지원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임기 기간 중에는 지역 택시의 반격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역 카페 발행액이 큰 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서 코나이는 지역 카페 사업자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동백택시라는 큰 포션을 잃을 처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 그 자체만의 경쟁력으로는 코나이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두 번째 사업인 앱 미터기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신규 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코나이는 저력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앱 미터기는 기존의 구식 미터기를 대체하는 신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앱 미터기는 기존의 미터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도 누적 200억 수준으로 향후 코나이의 주요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코나이 앱 미터기의 장점으로는 먼저 정확한 요금 계산입니다. 이 앱 미터기는 GPS와 OBD의 결합을 통해 정밀한 요금 계산을 제공합니다. 이는 승객과 기사님에게 어떠한 지형이나 도로 상황에서도 정확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음은 자동 요금제 변환입니다. 시간에 맞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사님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정보 전송 및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이 기술은 OTA를 통해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결제 방식과 즉시 영수증 발급입니다. 승객은 IC카드, 교통카드, NFC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영수증 인쇄기 없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님들의 비용 절감입니다. 앱 미터기는 설치 비용이 무료이며 기존 미터기와 다르게 월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바꿀 만한 장점들인 것 같습니다. 제품 역시 간단한 설치 가능한 앱 타입과 단말기 타입이 있어 예산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상품이기 때문에 이미 실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 144억, 3분기 77억으로 누적 매출액 200억을 돌파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판매 매출과 결제 수수료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사업의 세 번째 사업은 하이패스 칩입니다. 여기 기사처럼 코나이는 국내 최초로 그랜저에 하이패스 칩을 공급했으며 이 하이패스 칩은 실물 카드 없이 톨비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칩입니다. 간소함과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에 부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빌리티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칩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 결제 수수료와 연동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코나이가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카드사들도 실물 카드 없는 하이패스 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술로 인해 하이패스 실물 카드의 매출은 상쇄되는 면이 있지만 아마도 단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시장의 모든 차들에 신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빌리티 사업의 마지막, 대망의 OTA 솔루션입니다. OTA란 오버 더 에어의 약자로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무선 업데이트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간단한 업데이트부터 성능 향상까지 이 분야 최고의 기업입니다. 코나아이는 현대차의 최고급 라인인 GV60의 OTA 솔루션을 납품한 바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25년까지 글로벌 전차종의 OTA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코나아이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 OTA 솔루션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국내 시장은 고작 150만 대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판매는 무려 730만 대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를 손자 회사인 코나 모빌리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삼성전자가 보입니다. 참고로 22년 매출액은 27억이었습니다. 제가 의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분 관계를 보게 되면 고개를 더욱 갸우뚱하게 됩니다. 코나아이의 카드를 제조하는 코나엠의 자회사로 코나아이는 고작 코나 모빌리티의 14% 정도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조정일 대표는 무려 5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시니까 충분한 지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손자회사 대표이사 본인의 지분이 큰 회사로 남겨두었을까요? 코나이의 자회사인 코나M 역시 카드라는 것이 부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왜 자회사를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코나임의 순이익은 코나아이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나아이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코나임의 실적은 작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제는 모빌리티 사업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택시 호출은 지역 화폐 다운턴으로 성장성을 답보하기 힘들지만 M미터기를 비롯한 다른 사업들은 성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도 저는 모빌리티 사업이 코나아이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업은 알뜰폰 사업입니다. 회사 IR 자료에서는 이 사업의 의의를 컨택트리스 시장을 준비하는 유심 기반의 알뜰폰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커뮤니티, 결제 플랫폼을 결합하여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요금제를 살펴보니 정말로 경쟁사 대비 반값 수준의 가격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가입자 수 확보 전략의 배경에는 일부에서 애플을 언급하며 말씀드렸던 모바일 페이 시대를 준비하는 포석이 되겠습니다. 코나이가 모바일 결제 기술과 모바일 카드 발급 권한을 가지면서 애플과 같은 디바이스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전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페이는 신용카드사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카드사의 결제 금액의 0.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삼성마저도 결제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애플의 전략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신용카드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금융회사를 인수하여 자체적인 아이폰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세상의 모든 소지품들이 핸드폰 안으로 통합되는 큰 흐름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애플은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모나 서비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모나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알뜰폰에서도 애플페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나 서비스 역시 지역 화폐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뜰폰 사업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알뜰폰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KB금융의 리브엠은 4년간 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2만 명의 금융 고객을 확보했으니 비용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뜰폰 사업은 경쟁 상대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추가 밸류를 주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부족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거창하게 플랫폼 사업이라고 IR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개별 사업의 합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그룹을 서로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이런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은 그나마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사실 이마저도 지역 화폐의 부응 없이는 힘든 상황이고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의 본질은 오히려 당근마켓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굳이 이 플랫폼이란 단어를 꼭 써야 하는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효율 측면에서도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브로그로 최근에 코나이에서 진행한 비연관 다각화, 즉 호텔 투자건입니다. 분기 순이익이 100억도 채 되지 않는 회사가 비연관 사업인 호텔에 42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마저도 수도권이나 주요 관광지가 아닌 강원도 영월에 호텔을 대표이사 소유의 땅에 투자했다는 게 참 놀라웠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망연자실하게 한 공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코나이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나이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적어도 지금은 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력 사업이 모바일 페이와 예산 삭감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신성장 사업 역시 앱 미터기를 제외하면 알뜰폰과 코나플레이트 같은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에다가 가장 기대되는 OTA 솔루션 역시 손자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점, 거기다 비연관 다각화 투자까지 여러모로 투자가 망설여지는 코나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역 화폐나 기본소득 정책에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코나아이를 돌아볼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코나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샘표식품이라는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